(8월 2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일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이 타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도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도 뚝 끊겼고 항공 노선도 중단됐습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 서구의회와 북구의회가 음식점에 춤을 허용하는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광주 전남 중소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이 지자체와 경제계는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는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업체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해 일본 자동차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주문 물량이 대폭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발주를 당분간 중단하거나 부품 수입 노선을 중국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일본과 한국정밀 김성봉 대표입니다. 금방과 같이 악화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추가로 확대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품 국산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걱정이 큽니다. 주식회사 우리로 이재인 회장입니다. 고객들한테서 이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컨 소스를 하더라도 이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국내 대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납품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 위기와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광주시와 정부 기관들이 나서 수출 규제 대책 추진단을 꾸리고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피해가 이제 발생된다면 이태용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입니다. 특례 보증이나 각종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오늘 오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공동으로 수출 규제 대응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어 기업 지원 대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처럼 지역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객도 뚝 끊겼는데요. 일본이 오늘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안을 의결하면 지역 소비자들의 반일 운동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식자재 마트입니다. 계산대마다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걸려있고 일본 담배마저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매장에서 회수된 일본 제품들은 모두 창고 한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찬성이 모 식자재 마트 정승우 과장입니다. 일본 제품 팔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도심 상권의 중심지 충장로에도 일본 제품 불매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상인회 차원의 공식적인 불매 운동으로 반일 감정은 중심 상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불매 운동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일본 상품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많이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소비자 많이 드는 김효준 씨입니다. 인식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많이 고쳐져야 되겠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여행 자제로 이어지면서 무안공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A 항공은 일본 노선 2곳의 운항을 중단했고 다른 항공사들도 중국이나 동남아로 노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일본 여행 상품은 아예 개점 취업 상태입니다. 광주 쪽이 원래 여름에 모 여행사 윤영철 팀장입니다. 아예 문의조차가 없어요. 북해도도. 그래도 문의라도 올해는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문의가 오고 하는데 올해는 아예 문의조차도 없었어요.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반일 감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의결되면 지역 소비자들의 일본 배제 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 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의회는 오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일반 음식점에 춤을 허용한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의회도 다음 주 중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춤 허용 조례의 문제점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이 조례에 적용을 받던 일반 음식점은 모두 5곳으로 이 가운데 2곳은 클럽 사고 이후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했습니다. 늘어나는 빈집들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순천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전가옥으로 빈집을 활용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인근 주변이 개발되면서 주민과 상가들이 빠져나간 순천의 한 주택가. 마을 곳곳에 폐허가 된 빈집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과 아동들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이 그려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버려진 이런 빈집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 순천시 도시재생과 김홍두 팀장입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주민 안심 쉼터, 청년 창업, 쉐어하우스 등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20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만 85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해자로부터 도망쳐 머물 수 있는 숙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남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목포와 여수, 순천, 무안 4개 시군에서 단 8곳뿐. 폭력을 피해 집 밖으로 가까스로 달아난 여성들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임시로 머물며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김아란 순천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입니다. 이분들이 임시 숙소를 이용하셨을 경우에 저희들은 숙소 제공과 더불어서 심리 상담 등도 진행을 하면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경찰서로 접수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요청은 매년 100여 건. 작은 관심으로 만들어진 쉼터가 우갈 곳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2시에서 1시 40분 사이에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1살 여성 B씨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비던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한비던전 3, 4호기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200여 개의 공극이 확인된 한빛 3, 4호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정부와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 지역 농민단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농민수당의 성격을 감안하면 광주 농민과 전남 농민이 따로일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의 경지 면적이나 농가 인구가 웬만한 군보다 많다며 광주시는 물론 정부와 국회도 농민수당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광주 MBC 장가게 문화탐방. 모두가 손꼽아 기다린 장가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장가게 필수 코스만 쏙쏙 구른 실속여행을 떠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2일 시작한 2019 피나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지난달 28일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193개 국가에서 7,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대회 과정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춤 허용 조례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가장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한 광주 서구는 클럽의 부실한 안전 지도 감독의 단초를 또 안전 지도 그리고 감독의 단초를 제공했고요. 관계기관들은 이런 광주 서구의 조례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집중 인터뷰에서 동구의 전영원 의원을 연결해서 춤 허용 조례가 서구뿐 아니라 북구 그리고 동구 이 다른 구에서도 제정이 검토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전영원 의원 연결해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고장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화재 사고로 지금까지 시설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은폐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부패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관계자에게 현 상황 그리고 시 차원의 대책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이정환 계정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도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소환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매우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는 한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겠고 전남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의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39mm입니다. 중앙로 중앙대교에서 근린공원 사거리 방향, 광주 세무서 진안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크레인 동원의 공사 중이고요. 독립로 천교에서 월산 사거리 방향, 우진아파트 목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배관 공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재봉로 전대병원 오거리에서 남광주 사거리 방향,
남광주시장 주변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이중 불법 주정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합니다. 죽봉대로 동운 고가도로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많고요. 이어지는 구간들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로 까치고개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요. 송도로 송정 2교에서 광주 열린병원 방향으로 밀렸다 풀렸다 반복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끝났는데요. 최대 규모 선수단과 임원들이 참석했고요. 또 세계 신기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그런 풍성한 또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수영대회가 남긴 성과 그리고 그동안의 광주 시민들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또 움직이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관련 이야기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큰 대회 치르셨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 시민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고생도 참 많이 하셨지만 또 성과도 냈고요. 그동안의 이런 준비하는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그 느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시민들께서 염려해 주시고요. 네. 또 우리 지역의 언론 등도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큰 원동력이 돼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어떤 사고 없이 이런 대회를 잘 마쳤던 부분, 굉장히 또 광주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광주 수영 선수권대 다양한 또 평가도 나오고 있을 텐데 우리 총장님께서 나름대로 평가 한번 한다면 어떤 평가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스스로 평가보다는요. 네. 이제 국제 수영연맹이나 각국 선수단에서 아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라고도 평가를 하시거든요. 네. 훌리오 마그리오네 회장께서 폐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랄 만큼 훌륭한 경기장 시설,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촌 운영, 이렇게 해서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는 점. 네. 두 번째로는 역대 최대 참가 규모 기록을 작성해서 피나가 설립된 지가 111년이 됐거든요. 네. 그 111년 역사에 기록되는 이정표를 수립했다. 네. 덧붙여서 이제 수천여 자원봉사자들의 열정, 친절한 미소, 여기에 특별한 경의를 표한다. 또 시민들의 환대에 대해서 네. 참가자 모두가 집과 같은 편안함을 선사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주셔서 네. 저희들도 감사해하고 또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수영대회, 보통 이런 국제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거기 또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빚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이번 수영대회는 저비용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최소의 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였다라는 그런 평도 있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이제 다른 대회 비교도 늘 합니다만은 평창 올림픽의 경우를 생각하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이 대회 규모가 비슷했던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교해서도 60% 미만의 그 적은 비용을 가지고 경기를 치러내면서 또 이제 시설의 상호 활용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전혀 없거든요. 또 저희들 조직위원회도 정말 마른 걸레 다시 한번 짜듯이 네네. 운영을 했습니다. 과거 평창 대회에 사용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 물품이나 네. 이런 것도 작년에 우리가 전부 인수받아가지고 재활용하시는. 네. 네, 이제 큰 창고를 빌려가지고 1년여 동안 보관했다가 이번에 다시 더 아주 새롭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재활용도 많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수영대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 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세계 신기록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이 수영대회, 이 광주 세계 수영대회만의 특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세계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이 25개가 수립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신기록도 이제 5개 물론 나왔고요. 그래서 기록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기록을 수립한 대회였고요. 관중도 유료 관중을 33만여 명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입장권 수입 목표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특히 경영 경기가 열리고서 11,000여석의 경기장이 거의 매일 만석을 이루었거든요. 네. 아주 참가했던 각국 선수들이나 또 피나 관계자들도 그와 같은 열기 등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 점 등이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도 물론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한 선수단이 좀 참여해줬으면 말 그대로 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 이 대회 슬로건과 참 의미나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졌을 텐데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좀 저로서는 아쉬운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그런 아쉬움들이 이번 대회에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세요? 물론이죠. 저희들이 이 대회 슬로건을 만들 때부터 Dive into Peace라고 했던 것 자체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인류 평화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 지역적으로는 우리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조성된 그런 평화의 분위기가 이제 우리 이 세계 수영대회를 계기로 해서 물결치는 이런 대회로 하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참가를 못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우리 선수들의 좀 더 파이팅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국민들의 그런 더 뜨거운 열기와 이런 거를 더 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선수들이 좀 아무래도 부진하고 그런 준비 부족 그런 거를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근데 이 수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스포츠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나름대로 또 최선을 또 다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프라 속에서. 물론입니다. 그래서 다이빙에서 이제 김수지 선수가 이게 또 깜짝 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또 우하람 선수 같은 선수들은 이제 꾸준히 지금 실력을 연마하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땄거든요. 또 새로 급조된 수구팀에서도 여자 수구팀도 한 골, 또 남자 수구팀은 1승. 뉴질랜드하고 해서 이제 1승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수영이 그렇게 항상 불모지였던 건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박태환 같은 세계적인 스타도 배출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선수 양성과 이런 거를 해나가면 충분히 겨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모든 스포츠 가운데서도 이제 기본이 되는 육상이나 수영이나 이런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육성, 저변 확대 이런 것 등이 우리한테 이번에 남겨진 그런 국가적인 과제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영에 대한 관심도들이 국민적으로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에게 많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이런 관심들을 끌어내고 산업화시키고 또 이 광주에 어떻게 보면 역량과 미래 에너지로 응축시켜서 폭파시키는 이런 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이 세계 수영 대회를 어떻게 끌어갈 것이고 그 이미지를 확대시켜갈 것인가 이 작업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계시겠죠. 네, 이제 광주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대회의 유산으로 뭘 이렇게 일구어 갈 것이냐 이런 서로 논의와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 광주가 세계 수영 대회를 개최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수영의 메카로서 수영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 권위 있는 대회를 선수권 대회나 마스터스 대회나 이거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영의 저변 확대 그리고 또 엘리트 수영 선수의 육성 이런 거를 한 단계 좀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끝났지만 또 이 동호인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가 또 곧 열리지 않습니까? 그 대회 준비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세계 수영 마스터스 대회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마스터스 대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2주간 열립니다. 네. 마스터스 대회는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엘리트 젊은 선수들이 아니라 동호인들이 25세 이상이라면 기준 기록만 가지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가하는 이런 대회거든요. 지금 한 6천여 명의 선수 임원들이 이미 등록을 다 마쳤고요. 이제 기량도 서로 겨루고 또 이왕에 여행 삼아서 온 한국과 광주에 대한 그런 문화도 접하고 또 이런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체험하고 또 우정도 나누고 하는 아주 뜻깊은 대회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2주 동안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과 운영 인력과 이런 걸 지금 재편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스터스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광주를 더 잘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광주를 더 알리고 또 이 세계의 여러 어떤 동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축제의 자리를 진정한 또 축제의 자리가 바로 이 마스터스 대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피나에서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마스터스 대회. 이게 뭐 수천여 명의 이런 동호인들이 모여서 세계 대회를 유치한 게 아마 거의 유일한 게 이게 수영 대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최한 도시로서 뭐 브랜드 같이 또 도시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또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묵고 자비를 들여서 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뭐 이런 걸 많이 내세우고 있죠. 네, 계속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수영 선수권 대회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 바로 이 상무지구 클럽 복층 붕괴 사고인데요. 이 사고의 가장 큰 이유로 이 춤 허용 조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2016년 서구의회가 가장 먼저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이후 북구의회에서 제정을 했고 동구의회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 위험성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 어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 춤 허용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더 깊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금 서구의회에서 제정이 돼 있고 북구의회에서도 제정되어 있는 일명 춤 허용 조례가 당초 제정이 되게 된 계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그 계기는 2016년 2월에 네. 박근혜 정권에서 특례조항 비슷하게 예를 지방의 조례로서 일반 음식점이지만 객석에서 춤을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싶으면 네. 조례로서 한번 해봐라 하는 완화 정책으로 이걸 풀어줘요. 네. 이미 홍대 근처에서 그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네네. 이제 저도 어제 발언을 하고도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광주도 동구나 서구에서 이미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제재를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2월에 그거 발표하면서 홍대에서 바로 조례를 만들었고 마포구에서 네. 그걸 보고 서구하고 광주에서도 동구에서도 그 사업자들이 부탁을 했겠죠. 네, 제가 네. 볼 때는 의원이나 구청에 이게 이렇게 합법화 된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서구는 그 움직임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독특하게 105m 이내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는 걸로 네네. 50평 이내로 네. 그것을 전국에 없는 조항을 하나 넣었어요. 네. 그로 인해서 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돼요. 그 어떤 네네. 그 영업의 뭔가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가 그걸로 이렇게 바로 보게 되는. 7일 뒤에 네. 그 신고를 하고 혜택을 받다가 네. 2년 뒤에 네. 갑자기 또 하나의 규칙 조항을 만들어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2018년에. 개정을 네네.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하냐면 특례 조항으로서 150제곱미터를 네.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조례 시행 이전에 네. 신고된 일반 음식점 영업자라면 그 면적이 초과되더라도 면적 내에서 춤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특례 조항을 하나를 슬쩍 집어넣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당초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은 홍대나 이런 일정 지역 중심으로 해서 식당에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놀이문화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례로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서구나 동구를 비롯한 지역에서도 그런 조례 추진 움직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서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 정도를 일단 이해가 하면 되는 거죠. 조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서구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50평 이내에서만 할 수 있게 하다가 2018년에 그 사전에 그것을 신청한 업종의 그 업체에 한해서만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네. 전에 운영되던 일반 음식점은 그 면적을 초과해도 신청해도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또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청이 두 군데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150제곱미터 이내에 맞는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다가 네. 더 면적이 넓은 업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특례 조항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한 업체, 개정될 때 또 한 업체, 그래갖고 딱 두 업체가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업체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조례 규정에 의하다 보면 해당되는 업체는 두 업체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개연성이 높은 조례가 바로 서구의회 조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느닷없이 2년 있다가 왜 이런 조항을 하나 슬쩍 집어넣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15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는 처음 조례 만들어졌을 때 신청했던 시업체가 내부적으로는 나중에는 60평까지 증축을 한대요. 처음에 38평으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60평까지 증축을 했고 이제 초과해서 등록한 비업체 나중에 조례 개정 후에 등록한 업체는 이제 더 평수가 큰가 보죠. 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처음 했던 C 클럽이라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는 개정이
한 번 더 개정이 되게 되면 또 한 네. 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개정 조례가 만들어질 뻔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동구에서도 이런 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동구에서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동구는 제가 이제 자료를 자세히 좀 봤더니 네. 저는 2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3번, 그러니까 247에 248, 249에 연달아 3번 이 조례를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일단 보건소에서 먼저 1차 커트가 된 것 같아요. 네. 보건소에서는 위생계, 식품위생계 그쪽에서는 전국 뭘로 문제를 거냐면 모든 조례가 그 기본 조례를 갖고 오거든요. 네. 다른데 조항을 갖고 와요. 근데 학교 환경위생 종합구역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다 하나를 더 걸었어요. 네. 검토 의견에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하는 곳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 환경 종합구역 밖에서 해라 이 정도인데 우리는 그 보건소 그 계에서 네네. 그뿐 아니라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하겠다. 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 걸어가지고 이렇게 수정안을 내야 되니까는 보류했고 네. 이분이 네. 2010년 12월에 보류했고 이제 그걸 다시 고쳤겠죠. 고쳐가지고 1월달에 올렸다가 네. 그 당시에 4사람이 우리가 지역총무위원이어야 되는데 한 네. 분이 아파서 계속 결석 중에서 3분이에요. 저 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조례안 낸 사람 저 그리고 또 한 분 3분인데 3사람 속에서 또 한 분을 네. 제가 계속 설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2대1로 질 것 같으니까 철회를 했어요. 아, 네. 그 과정에서 그만큼 지금 조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는 건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홍대나 이런 데서 이 조례에 의해서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한 것은 학교 옆이기 때문에 유흥주점이 들어갈 수 없는데 유흥문화, 청년들이 그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지만 성무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유흥가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인데 굳이 음식점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춤을 출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어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자기들은 처음에 그 조례 목적을 그렇게 크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 활성화 방안이면은 많은 업자들이 도전해가지고 이득을 보게 해야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업체만 이익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타겟형 조례는 업체잖아요, 문제가 지금까지. 있다는 이야기신 거죠? 네, 단 두 업체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경제 활성화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은 이 조례를 좀 개정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에게 다시 좀 이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의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고장 문제가 또 장기화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또 방치되는가 하면 영업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주들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또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시 차원의 대책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이정환 계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하루 평균 508톤이 발생합니다. 물론 지난해 기준입니다. 2015년 537톤에서 시민의 참여와 협조로 2017년 501톤까지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508톤으로 소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더 음식물 쓰레기를 좀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이로 보면 여름날이라 최대 780톤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겨울철에 480톤 대비 한 78%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700톤 이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고장이 좀 나 있는 상태라면서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역 처리 업체에서 네. 지난 6월 4일 날 화재가 발생하여 2개월간 복구가 끝나가고 있고요. 네. 하루 150톤 처리 시설로서 7월 31일 시험 가동을 시작으로 매일 100톤 이상을 문제점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700톤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100톤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된다면 남은 음식물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은 음식물들 지금 하루에 700톤 이상씩 지금 음식물들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네. 업체에서는 지금 10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한 업체 그 지금. 네. 그럼 남은 음식물들은 그거는 우리-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공공처리 시설에서 네. 그 기본 용량 하루 450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민간 처리 시설에서 하루에 195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나눠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처리 시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시민들은 이게 제때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아서 좀 불편함들을 호소하고 있는 분위기로 들리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 들으시면 어떤 이야기들 하고 계시나요, 시민들이? 네, 우리 시 1,600여 사업장이 있는데요. 네. 수립 운반 업체가 9개소가 있으며 그중 일부 수집 운반 업체에서 하수 시설의 과부하로 인하여 처리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잘못된 안내 문자를 600여 개 이상 사업장에 보내면서 네. 식당 등 사장님들이 항의 전화를 해와 해명을 하느라 많은 직원들이 매달려 진땀을 빼는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요. 네. 그러나 시설의 과부하로 일시 중단됐다는 네. 사정을 듣고 운반업체 사장들께서도 사과하였고 앞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네.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름철이기 때문에 계장님 이런 부분이 네. 좀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공공시설에서 많은 부분을 소화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물을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그럼 광주시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현재 복구 중인 민간 업체의 은폐수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멀리 울산이나 충남 등 먼 지역까지 민간 처리 업체가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마저도 포화 상태라 이런 수거 상황이 녹록지 않게 진행을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활성화하고 네. 그 조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완전 정상화
이 전혀 문제 없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정상화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이런 외형적인 시민 불편 사항은 1, 2주 정도 후면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시설 내에 그 대기 중인 물량이라든지 네. 차량에 적재된 물량은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1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어떤 그 민원들 그리고 불편함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이정환 계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남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도훈 시민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이제 무더운 날씨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여름 휴가철도 맞았는데요. 이번 주는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여기 오는데 아침부터 덥네요. 아침부터 햇볕도 뜨거운데 이 햇볕 뜨거운 만큼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즘에 친일 논쟁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 이후에 이제 더욱 치열하게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논쟁 차원을 넘어서 거의 친일파 낙인 찍기 이런 경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더라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왜구란 표현도 쓰고요. 심지어 토착 왜구란 표현까지 이제 써가던데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 또 극일 감정이 이제 기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함성과 눈물이 배어 있는 섬입니다. 항일의 섬 완도 소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막무가내식 수입 규제 조치로 또 반일 감정이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항일의 섬 소환도를 찾는 의미는 좀 남다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다. 친일잔재 청사는 이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소환도는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는 이제 그런 섬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사랑해야 될 그를 의무 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이제 그런 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심정으로 이 방학을 맞은 자녀들 함께 또 휴가철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가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일의 섬 소환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피서와 함께 또 역사 여행지의 의미도 가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환도는 일제강점기의 불령선인 그러니까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이제 그렇게 불렀거든요. 불령선인이라고요. 근데 당시 일제의에서 불령선인으로 이제 분류가 된 섬 사람이 소환도 사람이 800명이나 됐다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정부로부터 애국지사, 독립운동 지도자 이렇게 이제 인정받은 분이 89분. 그 가운데서도 건국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가 20명이나 되는 이제 그런 섬이 또 소환도입니다. 네, 대단한 섬인데요. 소환도 그렇다면 찾아가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소환도 위치가 완도 본섬에서 남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지역인데 한편으로는 이 보길도 노화도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산도를 이제 두고 그 사이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섬인데요. 이 소환도로 가는 배는 완도항이 아니고 이제 화흥포항에서 배를 탑니다. 하루 한 15번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배가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배 도선 이 여객선 이름도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호, 민국호, 만세호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고요. 화흥포를 출발해서 노화도 동천항을 거쳐가지고 50분이면 충분히 닿는 그런 이제 섬이 소환도입니다. 대한호, 민국호 그리고 만세호 이 배에서부터의 애국심이 절절히 묻어나는데요. 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소환도 어떤 곳입니까? 소환도는 일단 이제 항일운동으로 세 손가락에 꼽히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한경도, 북청 또 부산 동래 이런데 함께 이 소환도 세 손가락에 꼽히고 있는 항일의 고장이고요. 이 대한호를 타시든 민국호를 타시든 만세호를 타시든 이제 배를 타고 섬에 내리면은 이 항일의 땅 해방의 섬 소환도라는 이런 표지석이 딱 큼지막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소환도 주민이 지금 한 3,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운동 지도자 89분 또 독립유공자 20분이나 되고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섬에 가시면은 이 소환도 섬 주민들이 1년 365일 집집마다 거리마다 이렇게 태극기를
365일 내걸고 있는 또 섬이 소환도입니다. 네, 바로 이 항일의 역사가 궁금해지는데 소환도 항일의 역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항일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보다도 훨씬 이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886년도에 이 소환도 안에 있는 맹선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짝지에 막사를 짓고 고기를 몰려와서 잡던 일본 사람들, 이 소환도 주민들이 직접 이제 쫓아낸 일이 있었고요. 네. 또 1896년 동학 농민혁명 때에는 이 소환도의 접장을 따로 뒀을 정도로 동학에 대한 섬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1909년도에는 자지도입니다. 지금 이제 당사도인데 여기 당사도 등대 습격 사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의 수산물과 또 뭐 쌀, 면화 이런 것들을 수탈해갈 목적으로 세운 게 이제 등대. 그래서 뭐 제국의 횃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소환도 주민들이 여기 당사도 등대를 습격해 가지고 여기 등대를 지키고 있던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등대까지 부숴버렸던 뭐 그런 의거까지도 펼쳤던 곳이 또 소환도입니다. 네,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일본에게 뺏겼던 1910년 이전에도 그랬지만 10년 이후에도 이 항일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다면서요? 예, 뭐 더욱 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병합 이전부터 계속된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 투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13년 동안이나 1921년까지 13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고 또 싸우면서 이 친일파 이기용한테 넘어갔던 토지 소유권의 반환을 요구한 투쟁에서 이제 섬 주민들이 뭐 여기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13년에는 섬의 신식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교를 또 설립을 하고요. 비밀 뭐 항일 단체 또 배달 청년회 이런 것들까지도 결성을 하고 1919년 김인현 3.1 만세운동도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완도에 딸린 섬 소환도에서 이 송내호 정남국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완도 읍 장날인 3월 15일 날 또 만세 시위를 합니다. 바로 이 보름 뒤에 서울에서 만세 시위를 하자마자 보름 뒤에 여기서 만세 시위를 하고요. 뭐 사립 소환학교 설립 또 강제 폐교 사건 이런 곡절까지도 겪은 또 섬이 소환도입니다. 네, 사립 소환학교 설립과 강제 폐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토지 반환 투쟁에서 이긴 주민들 이 배움만이 살 길이고 항일의 길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사립 소환학교 설립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성금을 모금을 하는데 이때 1,454원 지금 돈으로 이제 1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돈을 모금해서 이 돈으로 1923년도에 소환학교를 세우고 학생들 270명으로 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환도에는 일본이 세운 공립학교가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특별히 학생들이 다니지 않고 이 소환학교에는 이 주민들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완도, 해남,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학생들이 유학을 와가지고 이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네,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가만히 두지 않았겠는데. 당연히 뭐 일본의 일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눈에 가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인데요. 일제는 이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소환학교가 국경일에 일장일을 달지 않는다. 또 국상에도 이 조의를 표하는 이 상장을 또 붙이지 않는다. 뭐 독립운동가를 양성한다. 이런저런 이유를 또 핑계를 대서 학교를 이제 강제 폐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신적인 지주였던 소환학교가 강제 폐교가 되니까 섬 주민들이 복교 운동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일본 경찰로부터 뭐 보안 감시 대상인 불량한 조선 사람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불령 선인으로 불리면서 온갖 뭐 감시 고초를 다 겪었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섬에 남은 마을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힌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한겨울에도 이 이불을 덮지 않고 작은 방에서 이제 같이 지냈다는 또 이런 곳이 소환도 주민들이고요.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한테는 불씨까지도 나눠주지 않았고 또 경찰과는 말도 섞지 않았다는 이런 불온 동맹까지 실천한 소환도 섬이고 소환도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의 뼛속까지 항일 정신이 밴 섬 소환도인데요. 섬에 깊게 스며있는 항일 정신 못지않게 또 섬의 풍광도 빼어나다면서요? 그렇죠. 풍광도 상당히 멋진 섬입니다. 상록수림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리에 있고 맹선리에 있는데요. 미라리 같은 경우는 후박나무, 구실잡밥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이런 이 난대수 700여 그루가 몽돌 해변하고 어우러져 가지고요.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찾고 있는 이제 그런 해변입니다. 또 맹선리도 마찬가지 뭐 수령 200~300년 된 그런 상록수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방풍림을 형성하고 있고 이 상록수림하고 어우러진 바다 정말 멋진 풍광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여름에 또 그 요즘같이 일본과 이렇게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꼭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런 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의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소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소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화정 골드 클래스. 8월 오픈 예정.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요즘 양파 가격 폭락으로 이 재배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은 8시 57분입니다. 이사 걱정 없는 맘 편한 집 있을까? 출퇴근 편하고 생활이 편하고 거기다 8년 5일 전세로 마음까지 편한 집? 그래 바로 여기야. 8년 동안 내 집처럼 8년 후엔 내 집으로. 첨단 한국 아델리움. 8월 오픈 예정. 문의 710-9700 한국건설. 2019 우수 중소기업 농특산물 추석선물 박람회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김대중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김보화가 출연, 광주 MBC 후원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문의 062-371-3511 371-3511.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문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The Simple But Delicious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